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 나폴레온 힐 지음, 권협철 옮김. 성 에너지를 창조적으로 전환시킨다. 성 충동은 마음에 따르는 작용의 하나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육체적인 문제로만 간주하고 있다. 이런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성에 대해 궁금해하거나 성 지식을 알려고 하는 것조차 음란한 생각으로 여기게 되는 것이다. 성은 본질적으로 육체적인 것이긴 하나 다분히 정신적인 것이기도 함을 이해해야 한다. 성 생활에서는 세 가지 중요한 역할이 있다. 첫째는 인류를 영속하게 만드는 것이고, 둘째는 건강 유지에 도움을 주며, 셋째는 보통 사람을 천재로 만들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 중에서 세 번째의 경우처럼 성 충동을 아무렇게나 방치하기보다는 에너지로 전환하여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전환이라는 말은 변화한다. 어떤 원리를 달리 응용한다. 어떤 에너지를 다른 에너지로 바꾼다는 의미이다. 다시 말해서 성 충동의 전환이란 성이 육체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을 바꾸어 좀 더 다른 에너지로서 활용한다는 것이다. 성에 대한 소망은 인간의 소망 중에서도 가장 강렬한 것이다. 이 소망에 사로잡혔을 때 사람들은 평소에는 보지 못하는 왕성한 상상력과 용기, 의지력, 인내력, 창조력 등을 발휘하게 된다. 또 성에 대한 소망은 너무나 강한 것이어서 사람들은 명예나 생명마저도 아낌없이 걸기도 한다. 따라서 마음을 흔들어 움직이게 하는 이 강렬한 에너지를 다른 방향으로 이용할 수 있다면 왕성한 상상력이나 용기, 그리고 창조력 등이 발휘되어 문학이나 예술 또는 부를 이룩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데 성 에너지를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강한 의지의 힘이 필요하다. 성 충동은 타고난 것이며 자연스러운 현상이므로 성 충동을 배제하거나 억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성 충동은 인간의 신체와 정신 건강을 위해 올바르게 발산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을 전환시켜 다른 방면으로 활용하지 않으면 성 충동은 단순히 육체적인 것으로 끝나고 말 것이다. 강에 댐을 쌓아 물의 흐름을 일시적으로 막을 수는 있어도 물줄기는 결국 다른 배수구를 찾아 흐르기 마련이다. 성 충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말할 수 있다. 즉, 일시적으로 억제하고 조절할 수는 있어도 자연의 원리에 따라 반드시 다른 배수구를 찾게 된다. 만일 이것을 창조적인 노력으로 전환시킬 수만 있다면 그 자신은 강력한 힘을 얻게 되는 것이다. 성 에너지는 행동력의 원천이다. 과거 2000년 이상에 걸쳐 위대한 성공을 거둔 사람들의 전기와 역사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중대한 사실이 밝혀졌다. 첫째, 위대한 성공을 거둔 사람들은 모두가 강한 성 에너지의 소유자이며 성 충동을 능숙하게 전환시키는 기술을 터득한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둘째, 막대한 재산을 이룩한 사람들이나 문학, 예술, 산업, 건축 등의 방면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된 남성들은 모두가 여성의 영향에 의해 동기가 부여되었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이 위대한 성공을 거둔 사람들은 남성이든 여성이든 그 생애를 조사해보면 강한 성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성 충동은 억제하지 못하는 힘으로
설령 신체를 얽어매어도 막지 못한다. 이 충동에 몰렸을 때 사람은 강한 행동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성충동을 전환하는 일 가운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 창조력의 비밀이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물에게 있어서 그 생식 기능을 파괴하는 일은 행동력의 대원천을 봉쇄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 증거로는 거세된 동물을 관찰하면 당장에 알게 된다. 거세되면 황소라도 어린 양처럼 온순해진다. 이와 같이 인간이든 동물이든 성에너지를 제거하면 모든 투지를 잃고 만다. 인간의 마음은 자극에 반응하여 정열이나 창조적 상상력이나 강렬한 소망 등의 충동이 생긴다. 이런 마음의 충동을 가져오는 자극의 대표적인 것은 다음 10개 항목이다. 성, 애정, 명성, 권력, 돈에 대한 욕망, 음악, 우정, 조화와 정신으로 결합된 협력자, 사회적인 박해, 자기암시, 공포, 마약과 술. 이 항목 중 8개는 자연적이고 건설적인 것이나 나머지 2개는 파괴적인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마음을 자극하는 요소들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꼽히는 것은 성임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성이 가장 강하게 인간의 마음을 자극하여 실제적인 행동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성은 모든 것의 활력원이다. 역사의 페이지를 넘겨보면 여성에 의해 성적 소망이 자극되어 창조적 상상력을 개발함으로써 위대한 지도자가 된 사람들이 많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도 그중 한 사람이다. 그는 아내인 조세핀의 사랑과 내조를 받던 시절엔 천하무적이었다. 그러나 그녀와 이혼하고부터 급속하게 쇠퇴하기 시작했고 결국엔 전쟁에서 패배하여 세인트 힐레나 섬으로 유배당했다. 굳이 더 예를 들지 않더라도 아내의 사랑과 내조로 대성공을 거둔 남자가 그 아내와 이혼하고 새 여자를 맞이한 후에 파멸한 경우를 종종 보았을 것이다. 인간의 마음은 자극에 의해 반응을 일으킨다. 이 자극 중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강력한 것이 성충동인 것이다. 이것을 에너지로 전환시킬 때 이 위대한 힘은 사람들을 높은 이상의 세계로 끌어올려 낮은 곳에서 자칫 끌려 들어가기 쉬운 일이나 고뇌나 고통에서 사람들을 해방시켜준다. 그럼 기억을 새롭게 하기 위해 강한 성에너지를 가지고 훌륭한 대성공을 거둔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해 보겠다. 그들은 천재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지만 모두 성충동을 훌륭하게 전환시킨 사람들임에는 틀림없다. 조지 워싱턴, 토머스 제퍼슨,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엘버트 하버드, 윌리엄 셰익스피어, 에브라함 링컨, 우르도 윌슨, 라프 월드 에머슨, J.H. 피터슨, 로버트 번즈, 앤드류 잭슨, 엘리코 카루소. 위대한 인물의 전기를 많이 읽거나 이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면 이 명단에 더 많은 사람의 이름을 첨가할 수 있을 것이다. 역사 속의 인물로는 신뢰하지 못한다고 생각되면 당신 자신이 알고 있는 성공자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성에 그다지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인물을 찾아보라. 성에너지는 모든 천재들에게 있어서 창조력의 활력원이었다. 성의 강렬한 힘 없이 위대한 지도자나 건축가나 예술가로서 성공한 사람은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없었으며 앞으로도
결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단 성 에너지가 강한 사람은 모두 천재라고 오해하면 안 된다. 천재라 함은 자신의 마음을 자극함으로써 창조적인 상상력을 높여 훌륭한 활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 마음의 자극제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성 에너지인 것이다. 그러나 이 에너지가 있다는 것만으로 천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성 에너지의 육체적 교류에 대한 소망을 다른 소망으로 전환시켜 행동을 일으킬 때 비로소 천재가 나타나는 법이다. 강대한 성 에너지를 가졌으면서도 천재와는 전혀 거리가 먼 인생을 보내고 있는 사람도 많은데 그것은 그 힘의 위대함을 오해하고 남용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저차원의 동물로까지 떨어뜨렸기 때문이다. 낭비되고 있는 성 에너지. 성공을 이룬 저명한 사람들을 25,000명 이상이나 분석한 결과 40세 이전에 성공한 사람은 거의 없고 대부분의 성공자가 50세를 지나고부터 자기 재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어서 나는 그 원인을 철저하게 연구해 보았다. 그 결과 대다수 사람들이 40세에서 50세가 될 때까지 어째서 성공을 못했는가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밝혀졌다. 그 원인이란 젊었을 때에는 성 에너지를 단지 육체적으로만 발산해서 낭비해 버렸기 때문이다. 젊을 동안은 육체적인 면 이외에 좀 더 중요한 방향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 것을 모른다. 그러다가 성 에너지가 가장 격렬한 시기를 지난 40세에서 50세가 되어서야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성 에너지를 육체적인 발산에만 집착하면 결국에는 보다 가치 있는 것에 사용하지 않고 낭비해버리고 만 것을 후회하게 될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성은 인간의 감정 중에서 가장 강한 것으로 이것을 능숙하게 전환시켜가면 큰 성공을 거둘 수가 있을 것이다. 성에 대한 오해. 아주 오래전부터 성에 대한 언급이 금기시 되어온 탓에 성에 관한 오해와 곡해가 생겨 추하고 음란한 것으로 취급되어 왔다. 그래서 남성이든 여성이든 성 에너지가 강한 사람들은 남에게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감추게 되었다. 눈부시게 진보한 현대에서도 성 에너지가 강한 것을 열등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이것은 성 에너지가 강한 것이 창피한 일이라는 잘못된 상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 가지 밝혀둘 것은 여기서 성 에너지를 찬미하고 있다 해서 결코 품행이 나쁜 사람들을 두둔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성은 현명하게 사리 분별을 하고 있을 때는 찬미되지만 만일 남용하게 되면 몸도 마음도 망치는 결과를 가지고 온다. 위대한 지도자들의 경우를 보자. 그들의 성공은 여성의 격려에 의한 것이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대부분 성공자들의 부인들은 겸손하고 희생적이어서 세상의 얼굴을 잘 내놓지 않으므로 알려지지 않은 것뿐이다. 아내 이외의 여성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는 예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현명한 사람이라면 술이나 마약이 인생을 망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성에 빠진다는 것이 술이나 마약과 마찬가지로 창조력을 소멸시키는 유해한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매우 적다. 성에 미친 남자는 마약 중독자와 마찬가지다. 양자가 모두 이성을 잃고 의지의 힘을 조절하지 못하게 되어버린다.
또 우울증 환자의 대부분은 성의 참 기능에 무지한 것이 원인이라고 한다. 성충동의 전환에 대해 무지한 사람은 한편으로는 큰 벌을 받고 또 한편으로는 큰 이익을 놓치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성에 대해 무지한 원인은 이 문제가 수수께끼와 침묵 속에 쌓여 숨겨져 왔기 때문이다. 이 수수께끼와 침묵이 겹쳐서 젊은 사람들에게 심리적인 금욕 상태를 강요하고 있다. 그 결과 도리어 호기심을 불러일으켜 성에 대한 과도한 관심을 증대시키고 있는 것이다. 젊은 사람들에게 올바른 성교육을 실시해야 할 입장에 있는 정치가나 의사의 체면을 손상시키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들 역시 아직 성교육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졌다고는 할 수 없다. 40살부터가 진짜다. 어떤 분야에 있어서도 40세가 되기 전에 창조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한 사람은 극히 드물다. 보통 사람들이 창조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것은 40세에서 60세 사이다. 이것은 수천 명의 남녀를 주위에서 분석한 결과 밝혀진 사실이다. 그러므로 40세까지 실패를 한 사람이나 40세를 지나 이제 늙었다고 비관하고 있는 사람들은 희망과 용기를 갖기 바란다. 일반적으로 40세에서 50대가 인생에서 가장 결실이 많은 시기이다. 우리들은 공포와 전율이 아닌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그 나이가 오기를 기다려야 한다. 40세가 되기 전에는 최상의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증거는 미국에서 잘 알려져 있는 성공자의 기록을 조사해보면 당장에 알게 된다. 헨리 포드는 40세가 되기 전까지 그 성공의 징조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 또 앤드류 카네기는 40세가 훨씬 넘어서부터 노력의 결실을 보기 시작했다. 제임스 힐도 40세 때는 전신기의 키만 두드리고 있었다. 그러다가 그가 대성공을 거둔 것은 그로부터 훨씬 이후의 일이다. 미국의 유명한 실업가나 은행가 등의 전기를 보면 40대에서 60대까지가 인간의 가장 생산적인 연대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사람들은 대개 30대에서 40대가 되어서야 성충동 전환의 기술을 배우기 시작한다. 보통은 우연히 그 기술을 발견하지만 그 발견을 의식하고 있는 사람은 많지가 않다. 그들은 단순히 35세에서 40세가 되어야 성공에 필요한 능력을 갖게 된다고 생각할 뿐, 이 변화에 따른 진실한 원인은 잘 모르는 것이다. 인간은 대자연의 원리에 의해 30세에서 40세가 되면 사랑과 성의 감정이 조화되기 시작하여 그것을 자극제로 위대한 힘을 끌어낼 수 있게 된다. 사랑의 힘. 사랑의 추억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 사랑은 끝나버린 후에도 언제까지나 사람을 인도하여 감화시킨다. 이 사실은 새로운 것도 아니다. 진실한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것이 마음속에 영원토록 발자취를 남기고 가는 것을 알고 있다. 왜냐하면 사랑은 원래 정신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때로는 지나간 나날을 뒤돌아보며 아름다운 사랑의 추억으로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 주었으면 한다. 그것은 현재의 걱정이나 고민을 달래줄 것이다. 또 현실의 괴로운 생활에 숨통을 터주기도 할 것이다. 그 누구도 모르는 환상의 세계에 잠김으로써 당신의 생활을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완전히 바꾸어 버리는 아이디어나
계획이 떠오를지도 모른다. 혹시 당신이 실현을 했다는 이유로 자기 자신을 불행한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결코 모든 것을 잃는 일은 없을 것이다. 사랑은 몹시 변덕스럽다. 사랑은 기분이 좋을 때 찾아와서 아무런 예고도 없이 떠나간다. 그러므로 사랑이 찾아왔을 때는 그것을 맞아들여서 즐겨야 하며 또한 사랑이 떠나가 버리는 것을 언제까지나 슬퍼해서도 안 된다. 그 슬픔이 사랑을 되찾아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사랑은 한 번밖에 오지 않는다는 생각도 버려야 한다. 사랑은 수없이 왔다가 그리고 떠나가는 것이다. 그러나 꼭 같은 영향을 주는 사랑은 두 번 다시 오지 않는다. 우리들 마음에 새겨져 잊지 못하는 사랑의 경험은 보통 한 번뿐일 것이다. 미워하거나 원망하지만 않으면 반드시 그 사랑 속에서 무엇인가 얻는 것이 있을 것이다. 지나가버린 사랑을 탄식해서는 안 된다. 사랑과 섹스의 차이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탄식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 큰 차이란 사랑은 정신적인 것이며 섹스는 생물학적인 것이다. 무지와 질투를 빼면 정신적 접촉을 경험하는 것은 멋있는 일이다. 사랑이 인생에서 최대의 경험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사랑은 무한의 지성과의 교신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낭만과 성과 그리고 사랑이 결합하면 우리는 창조력이라고 하는 사다리의 최상단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된다. 또 사랑과 성의 결합에 낭만이 융합되면 인간이 한정된 마음은 무한의 지성과의 사이에 있는 장벽이 제거되고 천재가 태어나는 것이다. 남성은 여성에 의해 움직인다. 남성을 분발하게 하는 최대의 원동력은 여성을 기쁘게 하겠다는 소망에 있다. 문명이 동트기 전인 선사시대의 남자들도 여성에게 강한 남성임을 증명하려고 다투어 사냥을 했던 것이다. 이 점에 관한 한 남성의 본질은 전혀 변함이 없다. 현대의 사냥꾼들은 사냥한 짐승의 가죽 대신에 여성의 환심을 사려고 아름다운 드레스나 자동차, 돈 따위를 가지고 돌아온다. 단지 옛날과 다른 점이 있다면 남성이 들고 오는 것이 변했을 뿐이다. 남성이 막대한 부를 이룩하거나 지위와 명성을 손에 넣으려고 하는 것도 결국은 여성을 기쁘게 하려는 소망에 의해 움직여지고 있으며 그 남성의 의욕을 살리고 죽이는 것도 여성의 힘 하나에 달려있다. 이러한 남성의 성질을 잘 이해하고 능숙하게 움직여가는 여성은 다른 여성과의 경쟁에 어떤 두려움도 가질 필요가 없다. 남성은 다른 남성들과 있을 때는 불굴의 정신을 가진 거인이지만 사랑하는 여성에게는 간단히 조종당하는 어린아이와 같다. 그러나 남성은 여성에게 조종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것은 강자로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이 남성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남성의 본질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있는 현명한 여성은 결코 자신이 조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표면에 나타내지 않는다. 어떤 남성들은 자신의 아내, 연인, 어머니, 누이 등 여성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굳이 반항하려고 하지 않는다. 여성의 영향력 없이 어떤 남성도 행복해질 수 없으며 또 완전하게 되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 중요한 진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남성은 훌륭한 성공을 눈앞에 두고 그 힘을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것이다.